신스브리입니다. 이제 웨이브테이블을 설명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웨이브테이블을 그다지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건너뛰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세럼 강조하니까 순서상 하긴 해야겠죠? 이번 영상은 정말 짧을 겁니다. 웨이브테이블이라면 PPG 신스의 역사부터 얘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역사 얘기 함부로 시작했다가는 저의 짧은 미천이 드러날 테니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역사 얘기는 빼고 웨이브테이블의 작동 방식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 채널에는 완전히 신디사이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으니 잘 아시겠지만 웨이브테이블이라는 웨이브테이블 포지션을 통해 파형을 변경할 수 있죠. 하지만 파형은 왜 변할까요? 웨이브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샘플 기반의 합성 방식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샘플이 있고 신디사이저에선 샘플의 특정 부분을 읽어서 재생하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웨이브테이블 포지션을 돌렸을 때 소리가 변하는 이유는 당연히 샘플의 구간마다 읽어드리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를 기술적인 용어로는 웨이브 스캐닝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래뉼러 신디사이징과의 공통 원리입니다. 그래뉼러 신디사이징은 웨이브테이블과 기본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래뉼러도 굳이 웨이브테이블처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뉼러 신디사이징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려봤자 혼란스러우실 테니 나중에 적절할 때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고요. 다만 웨이브테이블과 그래뉼러는 사용하는 샘플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웨이브테이블에 적합한 샘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래뉼러에 적합한 샘플입니다. 오른쪽부터 들어보죠. 그저 보통의 스네어 사운드일 뿐입니다. 그럼 왼쪽의 소리는 어떨까요?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른쪽의 스네어 사운드도 웨이브테이블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징을 겨냥하고 디자인된 샘플과 비교해보자면 범용성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이상한 소리를 냈던 왼쪽의 샘플을 확대해봅시다.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4대 파형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보이죠? 마치 4대 파형을 이어 붙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웨이브테이블에 적합한 파형들은 이렇듯 특정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주기의 파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스네어 사운드를 확대해서 보면 일정한 주기를 관찰할 수 없죠. 이런 파형을 웨이브테이블로 사용하면 음정이나 음색이 크게 날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럼은 이와 같은 보통의 샘플을 웨이브테이블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영상에서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세럼에서 웨이브테이블 포지션을 돌린다는 의미는 파형의 특정 주기를 순서대로 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노브를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파형의 첫 부분을 읽었다가 그 다음을 읽었다가 그 다음을 읽었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거죠. 이 한 주기의 길이는 2048 샘플입니다.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 신스들의 절대 다수는 웨이브테이블의 한 주기당 2048 샘플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불멸의 명기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신스의 할아버지쯤 되는 매시브의 경우는 제가 살펴본 바 128 샘플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 외에 페이지 플랜트, 듄3, M사운드 팩토리와 같은 웨이브테이블 기능이 있는 신스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공통적으로 한 주기가 2048 샘플이었으니 소막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신디사이징 라이프에 거의 쓸모는 없겠지만 지적 허영심을 함양할 수는 있겠습니다. 웨이브테이블을 쓰는 이유와 장점은 모두가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간단하게 음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기존에 많이 쓰이던 감산 합성 방법으로는 하나의 오실레이터만으로 이러한 음색을 표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웨이브테이블로 각 배음들의 위상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초창기 웨이브테이블은 필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로우패스 필터의 연출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FM스러운 연출이 필요하다면 그걸 통째로 웨이브테이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제가 만들었던 프리셋 중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제 사운드뱅크는 이미 어둠의 경로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7년 전에 출시를 했던 것 같고요. 사운드뱅크 이름은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프리셋은 오른쪽을 보시다시피 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펙트단에서도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와 컷오프의 레조넌스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오실레이터 A는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듯한 웨이브테이블을, 그리고 오실레이터 B는 필터가 적용된 듯한 웨이브테이블을 연출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웨이브테이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색에 복잡한 변화를 줄 수도 필터를 모방할 수 있는 강력한 신디사이징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웨이브테이블의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웨이브테이블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신스브리였습니다.